자, 빌라 집주인도 12월 18일부터는 청약 무주택자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주택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약에서 무주택자라는 겁니다. 즉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는 이 빌라가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과세가 깨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이트 뉴스에서 제가 좀 가져왔고요. 관련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좀 많이 없어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12월 18일부터 수도권 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이하의 빌라를 소유한 사람도 주택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 청약할 때만 무주택입니다. 이게 이제 주택법을 개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 소득세법, 양도세, 비과세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에 따라 기존의 청약 기회에서 제외됐던 상당수 빌라 소유자가 새롭게 청약 시장에 도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택 공급에 관한 주택법 이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정부가 88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기억나십니까? 벌써 생각 안 나시죠? 잘 8월 8일 날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우리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나요. 라고 이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 마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좀 바뀐 거냐? 더 좋아진 거냐? 기존에는 전용 80억 아니라 전용 60이었어요. 그리고 공시가격 5억이 아니라 1억 6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좀 범위가 넓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랬었는데 최근 이제 18일부터는 전용 8호 그리고 공시가격 5억 이하 빌라를 사더라도 청약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방의 경우에도 기준이 면적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공시가격은 기존보다 2배 높은 최대 3억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 빌라로 통칭되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이 포함된다. 그래서 12월 18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 청약 단지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전에 공지가 나온 건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시행일 이전에 이미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약 무주택이야, 청약 무주택. 그래서 세금 다르고 청약 다르고 또 대출도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좀 따로따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늘 강조 드리는 거죠.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가 판단되니까 이후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은 없다. 그러니까 공고 시점에 공시가격 기준 충족하면은 그 뒤에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영향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자격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실제 분양금을 납부할 여력만 있으면 신청하니까 지나친 경쟁률 상승이 되겠냐? 괜찮다. 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케이스가 다 다른데, 내가 현재 무주택자다. 무주택자인데, 그러면 내가 빌라가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들어가니까, 주택수가 안 들어가니까, 빌라를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분들이 한 분 계시겠죠. 자, 그리고 이미 내가 빌라를 산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그럼 이분들은 어차피 내가 빌라를 사서 거기서 뭐 실거주를 하든 아니면 세를 주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이미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한번 청약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빌라가 없는 경우가 있고 빌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내가 빌라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관련된 앞의 조건을 내가 만족을 했다. 그럼 청약에 도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빌라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청약에 도전을 못하는 거지. 맞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비과세 받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주택 사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조건에 다행히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청약 도전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빌라가 있고 나중에 청약에 대해서 신축이 있을 때 이 빌라를 비과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요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빌라가 없어요. 빌라가 없는데 내가 이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정말 좋은 거 아니면은 사지 말라고 하죠. 내가 이걸 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는 순간 다시 이거 조건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 최악의 경우는 잘못해서 사버렸는데 조건도 맞지도 않아. 아까 뭐 전용 85에 공시가격 5억인데 뭐 이런 것도 맞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 깨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내가 뭐 빌라를 없는데 이것만 보고 산다. 저는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내가 빌라가 어차피 있어.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좀 열어줘서 내가 청약으로 좀 할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청약에 당첨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당 청약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축이 되니까 그거를 좀 더 오래 가져가야 되고 빌라를 비과세를 받아서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요. 아, 어차피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내가 적당하게 주택으로 신축되고 나면 그때 뭐 3년 안에 팔아서 빌라 비과세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잘못하면 비과세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 보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절세 노트에서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어지간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자, 분양권 주택수가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 양도세가 다른데 지금 현재 21년 1월 1일 훌쩍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주택수에도 들어가고 양도세, 주택수에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빌라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분양권 청약에 당첨될 수 있잖아요. 이제 해당 빌라 조건 맞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청약에서 빠진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빌라를 비과세를 받아야 되냐면 빌라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분양권 청약에 당첨이 돼야 됩니다. 1년 지나고 나서 곧바로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당 분양권을 계약한 날, 정확하게는 당첨된 날, 그 날로부터 3년 안에 빌라 파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빌라는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했다면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러면 비과세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택 플러스 분양권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은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비과세를 받으면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거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두 번째 방법이 이거예요. 자, 종전주택이 있어. 빌라가 있어. 그리고 분양권을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는데 이게 이제 완공이 되는데 그림이 조금 엄밀히 말해서 틀렸어. 3년 이후에 완공이 아니고 요 완공되고 나서 종전 빌라 이거를 파는 요 전체 기간이 3년 경과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하면 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야 이거. 제가 좀 이거 23년도에 작성한 거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분양권이 당첨이 되고 나는 3년 안에 아까 팔아야 빌라가 비과세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 3년 안에 팔면 내가 또 거주할 데가 없으니까 좀 더 기다릴래. 그런데 분양권이 당첨되고 나서 3년 지나서 얘가 준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준공되고 나서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이 빌라가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는데 단순히 이 빌라만 파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3년 이내, 아이고 이것도 오타이네, 죄송합니다. 이거 3년입니다. 3년. 3년 이내 이 신축으로 전입하시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셔야 됩니다. 3년 이내 전입하시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이 되는 이 아파트가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무조건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돼요. 그것도 계속해서. 연달아서. 합산하면 안 돼. 뭐 10개월 살고 살다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비과세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56조의 3, 얘는 3항에 있습니다. 처음에 봤던 거는 2항에 있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종전 빌라 이거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청약 당첨되고 나서 그냥 3년 안에 빌라 파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 내가 빌라 있고 이번에 정부에서 열어줬으니까 청약에서 주택수 빠지고 분양권이 당첨이 된 거야. 다행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래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니까 얘가 완공이 돼야 되겠지 해서 완공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3년 카운트하는 거죠. 그러면 이 토탈 기간이 3년이 넘어버려. 이렇게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빌라 비과세 안 됩니다. 아까 3년 넘어도 된다면서요. 3년 넘어도 되는 거는 이때 준공되고 나서 3년 안에 종전주택 빌라 팔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돼. 거주 안 하면 비과세 안 돼요. 복잡하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제목만 보면 되게 뭔가 혹하죠. 그럴싸하죠. 그런데 이거 잘못해서 했다가 속을 수 있다. 그래서 뭐에서만 무주택자예요? 청약할 때만 무주택자야.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뭐 비과세 전략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방법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비과세 특례 그 딱 두 개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셔서 조건을 다 맞추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십시오.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 사람을 위한 정책이죠. 내가 어차피 빌라가 있었어. 근데 다행히 조건이 맞았어. 그러면 해볼 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야, 내가 지금 빌라에서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너무 지금 요즘에 전세 사기 있고 좀 위험해. 힘들어. 싫어.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사자.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매수를 했는데 봤더니 내가 이제 그때 알아보니까 청약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참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좀 이렇게 조건을 완화해 줬으니까 그럼 내가 청약 도전해보자.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장점이 되잖아요. 그럼 종전했던 빌라 비과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방법을 꼭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건 이 사람들이죠. 없어. 어차피 없어. 그럼 곧바로 청약을 하거나 지어진 준신축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하나를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이거 저 몰랐는데요 하고 막 비과세 깨지고 막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해당 영상을 좀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실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리하게 빌라가 주택수 빠진다고 그냥 모든 주택수에서 다 빠진다고 착각하셔서 그냥 막 사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